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영입니다. 자, 많이 웃는 여성이 직장 생활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더 행복하다라는 통계치가 발표됐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암 치료에도 많이 웃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웃는다는 것은 돈도 안 들고 부작용도 없는 확실한 치료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부동산 오랜 침체로 인해서 마음 아프신 여러분들 그리고 절대값 집주인들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여러분들에게 돈 안 들이고 그리고 확실한 치료제가 되어드리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생생 부동산 클리닉 1부 순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전화 주실 번호는요. 02-2077-633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직접 상담해 드리고요. 또 전화 주시기 혹시 좀 쑥스러우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 상담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02-797-030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하나 참고하실게요. 81바이트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핵심 궁금한 거 딱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쪽에서 다시 전화를 드릴 테니까요. 너무 길게 말고요. 짧게 간단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화와 문자로 여러분의 상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들 많이 주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9월 시장에 들어섰습니다. 네. 가을이어서 그런지 날씨도 좀 선선하더라고요. 네.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계절도 뜨거운 여름에서 이렇게 좀 선선한 여름, 좀 잠이 편안히 올 수 네. 있는 그런 잠자리가 밤에는 됐어요. 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 그 8월 28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로 지금 시장에서는 그 긍정적인 효과인 좀 반등을 한쪽으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사실은. 네. 네, 그래서 특히 중소형 평형 아파트 시세가 최소한 500만 원 정도는 좀 올라져 있는 상태가 되는데 과연 이 효과가 얼마만큼 지속이 될지는 좀 궁금합니다만은 네. 일단 그 전세 대란, 전세가 이제 너무 이렇게 폭등해서 혼란스러웠던 시장을 좀 완화시키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사태 추이는 앞으로의 그 방향은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좀 어떤 매수 의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참에 매수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부 전세 수요가 매수 수요로 돌아섰다라는 기사를 저도 오늘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요. 조금이긴 하지만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는 점 긍정적인 기대를 심어보면서 자, 오늘 일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부터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나요? 예, 저기 분당에 사는 사람인데요. 네네. 누군데요? 네, 저 용인 풍덕천동에요. 네. 보원 아파트를 구입하면 네. 어떤가 싶어서요. 아, 현재 그러면 뭐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신 건가요? 돈은 별로 많지 않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현재 분당 거주 중이신데 용인 수지구 풍덕촌동에 있는 보원 아파트 매수 의지가 있으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 넘겨드릴 테니까요. 네? 투자로 어떤가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활동하기가 편한 이렇게 9월 달로 이렇게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움직임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제 수지구 풍덕천동에 아파트를 네. 지금 염두를 하고 계신데 이게 거주보다는 투자 쪽인가요? 예, 예. 지금 거주를 어디 쪽에 하고 계시죠? 지금 분당에 미검역에 있어요. 미금역 쪽이요? 네. 네, 그러면 지금 분당 뭐 구미동이나 이쪽 그 부근에 계실 것 같고요. 네. 자, 근데 이제 거기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냥 단순히 그 집을 사려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지금 그 알아보고 계신 거죠? 네. 예. 자, 이런 투자적인 측면에서 조금 한번 그 다시금 생각을 해본다면 꼭 집이어야만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입주를 생각을 해서 갈 것 같다면은 모르겠지만 투자를 생각해 본다라는 거는 한 번쯤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지금 그 분당 쪽에 살고 계신데 이쪽 그 수지 풍덕촌동을 쭉 염두에 계신 건 신분당선 연장선을
2016년 정도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좀 가격이 올라주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아마 좀 사시려는 것 같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꿈틀대니까 요참에 조금 이쪽을 사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죠? 자, 지금 그 풍덕청동에 보원 아파트라는 곳을 보셨어요. 네. 자, 큰 틀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런 아파트를 그 수지구 풍덕천동에 꼭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굳이 이쪽을 나중에 향후 이주 계획, 즉 거주를도 생각을 하면서 거주 겸 투자 겸 해서 간다면 좀 더 그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어차피 부동산이라는 게 향후에 좀 집값이 올라주길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수지구 풍덕천동에 굳이 아파트를 사시고자 한다면 한 3가지 요소를 갖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지금 풍덕천동의 그 보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24평형 단일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도식 아파트예요. 예, 그 복도식과 그 단일평형 소형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게 크게 그 단점으로 작용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신분당선이 개통이 됐을 때 역하고 그렇게 꼭 가깝지만은 않은 그런 그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3가지 요소를 어디를 찝으냐면 우선 이왕이면 신분당선역 근처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를 노려라 이거죠. 자, 그리고 소형 아파트를 한다라고 하면 소형 아파트하고 대형 평형하고 혼재되어 있는 아파트, 특히 복도식이 아닌 계단식의 아파트를 노려라 하는 부분이 2번째고요. 자, 3번째는 이왕이면 좀 신축에 가까운 어차피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90년대 중반에 지어졌어요. 분당 그 개발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90년대 그 지어진 아파트 말고도 아마 2000년 초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게 있어요. 그 아는데 돈 때문에 그러죠. 아, 돈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가격 차이가 그렇게 사실은 많이 나는 편이 아니에요. 자, 보면 지금 20평대 그 지금 보시는 아파트가 시세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대략 한 2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제가 말씀드린 정도의 금액은 한 4천만 원이나 요 정도 금액선을 더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조금 좀 투자 금액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데요. 부동산을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이 오르는 부동산은 계속 오히려 좀 더 오르고요. 그렇지 않은 부동산은 제자리에 있거나 오히려 더 떨어지는 그런 추세로 갈 겁니다. 이거 양극화라고 하는데 양극화의 그 어떤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을 조금 더 들이고서라도 그런 쪽의 주택을 사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그 옆에 있는 그 주공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라고 꼭 지칭해서는 그런데 아마 그 근처에 그 아마 상록 아파트도 있을 거예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가 아마 제가 말씀드린 요건에 좀 맞는 아파트가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꼭 제가 상록 아파트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발품을 팔아서요. 좀 제가 맞는 조건으로 좀 접근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어차피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다시 살아났다고 손 치더라도요. 급매물은 살아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원초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꼭 아파트여야만 되냐라는 부분에 한번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고민을 좀 더 근원적인 모습에서 출발을 한다면 한 번 더 전화를 주신다거나 아니면 세미나를 통해서 좀 계획을 좀 잡아나가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가격 부담이 좀 있을지언정 그래도 상승 추세를 탈 수 있는 아파트를 선별하자라고 의견 주셨거든요. 뭔가 추가 투자처를 더 고민하고 계신다면요. 저희 방송 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이어서 여러분의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부동산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여기 수원인데요. 네, 이 아파트 앞으로 좀 갖고 있는 게 날란지, 네. 또 아니면은 호미실동이라는 아파트 지금 새로 하거든요. 네네. 그리 가는 건 어떨런지. 아, 그럼 혹시 수원에 어떤 아파트인가요?
수원 벽산 블루밍이라는 아파트거든요. 벽산 블루밍이요. 예, 네, 무슨 동에 있죠? 화서동이요. 화서동의 벽산 블루밍 아파트 현재 예, 블루밍 푸른숲 아파트. 푸른숲 아파트 거주 중이신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거와 함께 또 하나 투자 처리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랑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궁금한 거 다 한번 여쭤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고민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수원 그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그 블루밍 푸른숲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데 예, 여기보다 조금 더 신축인 호메실동의 주공 아파트로 좀 이사를 갈까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 반대입니다. 반대. 예, 가시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예, 가면 안 돼요. 자,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우선 그 수원 같은 경우는요. 예, 크게 이제 구가 4개입니다. 지금 화서동 위치가 팔달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장안구가 위쪽에 있죠. 그 오른쪽에는 영통구, 또 아래쪽에 지금 가시려는 호메실동이 권성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예, 수원은 그 중심적인 팔달구에서 출발을 해서요. 90년대 중반부터 해서는 그 영통직으로 어떤 삼성전자의 실수요자들을 대거 충족할 만한 그런 공급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도시격으로 옮겨 탔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장안구에 있는 광교 신도시 쪽으로 해서 지금 오히려 그 어떤 수원의 주거 형태 문화 인기도 면에서는 점점 그런 식으로 전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대로 지금 호메실동 같은 경우 호메실지구 택지지구 해서요. 예, 물론 이 서남부 측에서 그 수요층 같은 경우는 그 산업 그 기반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거기에 종사하고 있으신 분들이 수요층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수원 아닌 수원 이외에 많은 그 수요층들을 흡수할 만한 매력이 있느냐로 본다면 지금 호메실동은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데보다도 오히려 못해요. 신축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거주하시는 데가 또 다른 그 유리한 점이 있어요. 지금 그 근처에 경기도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경기도청이 광교신도시로 원래 이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시작부터 지금 삐거덕된다. 소위 좀 불투명한 상태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있던 도청 소재지에 종사하고 있는 그 외에 많은 수요층들이 여기에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빌라촌 아닙니까? 소위 다세대, 다가구 이런 촌들이 많고 아파트 밀집 지역은 좀 위쪽에 배치돼 있어요. 예, 거기다가 지금 한 1,800세대에 한 4년 전에 입주한 아파트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인기도 면에서는 이 지역이 1등이에요. 이런 지역 1등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가격 기저가 최소한 3년은 더 간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이걸 팔고 말씀하신 호메실동으로 가면 후회할 거예요. 초기엔 좋을 듯 하나 항상 장기적인 그 부분에서 보면 지금 수원에 대한 전체적인 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수요층들이 좀 그 흡수될 만한 그런 매력이 있는가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 수원에서는 교통 환경도 중요하고 하지만 교육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그 거주하시는 곳이 조금 거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요. 이런 움직임은 한 1년쯤 텀을 더 가면서 상담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요. 예. 지금 고등동 재개발이 있다는데 거기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재개발도 사실 고등동 재개발이 생각보다는 조금 늦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모습에 충족하는 것이 지금 수요자들은요 투자 가치보다는요 현재 실수요자 즉 전세 금액에서 매매를 전환하는 그런 수요층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가 오히려 가격 반등하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놔두셔야 돼요. 이런 그 괜찮은 아파트는. 근데 여기 와서요. 네. 개인적으로 썩 재미를 못 느꼈어요. 여러모로. 지금 4년 전에 2009년에부터요. 예, 전체적인 시장이요. 크게는 30%가 빠진 상태예요. 예, 예. 근데 거기에 그래서, 비해서는 덜 빠졌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서 예. 좋은 일이 없어서 오히려 화서 옆쪽에 도록 옛날에 살던 데라 그리 가면 또 어떨까요? 일단은 재미를 못 봤다는 건 그 집이 어떤 예. 기운적으로 풍수지리적으로 나한테 맞느냐 틀리냐 하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런 부분이 맞다 틀리다 감히 얘기하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럼- 거기를 떠나면은 네. 호미실동으로 갈까 했는데 그것도 안 좋다 하면은 화서 역세권은 어떻습니까? 화서 역세권 같은 경우도 이제 괜찮은데요. 오히려 여기보다 못할 거예요. 아, 여기보다요? 예. 네, 시청자님. 네, 네, 뭐 다른 거 다 고맙습니다. 떠나서요. 투자 가치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거주하시는데 괜찮다라고 이야기 주셨거든요. 뭔가 예. 추후 문의사항 있으시면요. 방송 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또 다음 분의 전화 빠르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어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혹시 지금 TV 보고 계시면요. TV 볼륨 소리를 좀 낮춰주시면요. 저희랑 좀 더 편하게 통화가 가능합니다. 네네네. 네. 구성에 있는 삼성 레미안요. 네네. 네. 그걸 지금 전세가 지금 없으니까 전세로 가니 네. 지금 매수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구성역 삼성 레미안 아파트를 놓고 네. 전세냐 매수냐 좀 고민하고 계시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구성역에 그 삼성 그 레미안 아파트가 이제 1차, 2차 있어요. 네. 어디를 염두하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넘남동 2차요. 2차요. 네. 장미마을 삼성 레미안 2차 말씀하시죠? 네, 네, 네. 자, 거기를 그 사서 가면 어떠냐? 아니면 네. 전세로 갈까? 혹시 네, 이거를 그 거주를 하셨다가 또 다른 데로 뭐 이사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아니면은 이거를 오랫동안 좀 거주를 하실 생각인가요? 샀다가 이사계 또 있습니다. 이- 있고 또 거기 가보니까 이 구조가 잘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주할 생각도 있고 이 분당 이쪽보다는 좀 한 20년 돼가지고 네. 너무 집이 좀 네.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노후되고 거기 하니까. 노후가 많이 돼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걸 매입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이렇게 상담 한번 요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그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이제 2003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네. 그나마 좀 90년대 지어진 분당에 있는 아파트에 비해서는 신축이고 하니까 또 뭐 역하고 멀지도 않고 이 근처에 있는 거주 환경 요소도 좋고 하는데 네,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거기 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 이유는요. 지금 분당에 있는 그 아파트 가격 구조도요. 네. 지금 정자역을 기준으로 해서 정자역에서 멀어지는 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거의 평당 1,000만 원 시세 이하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조금 반등을 하면 좋은데 예전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것도 그 용인 뭐 죽전이라든지 이쪽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 뭐 신갈 쪽에 있는 아파트만 해도 한참 시세가 좋았었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지금 가격 기조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자역에서 미금, 오리, 죽전, 그 보정, 지금 구성역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밑에는 또 신갈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가격 구조가 오히려 정자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당 2천만 원이 넘는 시세에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평당 1,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격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키포인트는 과연 그 매매 금액이 얼마만큼 상승할 것이냐는 그 수요층의 심리를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요층의 전세 비율이 지금 여기는 한 60%에서 65%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그 전세 비율이 한 70% 이상, 80%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최소한 2년 안까지는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좀 미약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으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사 계획을 좀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전세로 한 2년 정도 머무시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시는 건 반대입니다. 네. 시청자님 매입 네. 반대 의견 주셨거든요. 네. 네, 꼭 참고하고 움직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매력 있으신 느낌인데 또 다음 분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동산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네, 제가 지금 구로구 구척동에 네. 북산빌딩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네. 예, 지금 제가 지금 현재 여기는 30평대라 방이 3개고요. 네네.
이제 제가 지금 방 4개짜리가 필요하고요. 아, 네. 이게 매도라는 좀 차익으로 지금 뭐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아파트가 자, 이 서울 구로구 쪽에서는 네. 그 구로동에 있는 또 구로구청 앞에 있는 신한타워 주상복합형 아파트 40평대가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거기가 이제 제가 지금 원하는 두 가지 네. 이 그런 목적을 충족하기에 적합하긴 한데 음. 조금 15년 노후도도 있고 그래서 예, 대표님한테 한번 네.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서 아, 그럼 지금 벽산 블루밍을 매도 쪽으로 방향 잡으시고 신한타워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 거죠? 그렇죠. 급한 건 아닌데 네. 일단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예, 수렴한 이후에 네.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해서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꼭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넘겨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고척동의 벽산 블루밍에 거주하고 계신데 네. 30평대가 좁아요. 그래서 이제 40평대로 이렇게 이사 계획을 세우셨는데 구로동 신한타워를 생각하셨습니다. 네. 자, 구로동 신한타워 같은 경우는 겨우 100세대 정도의 98년 입주한 그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네. 자, 지금 서울 시내에서 이런 대형 평형의 주상 아파트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집값만 생각한다 그러면 거기를 가시면 안 돼요. 네. 더군다나 거주 환경 자체가 이 구로동의 그 네. 신한타워 같은 경우가 그 대림역 근처에 있어요. 네. 아시겠지만 대림역 근처에 가보면 이미 역세권 근처가요. 중국 교민들이 굉장히 많이 좀 왕래하는 그런 그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기피 현상이 나타나서요. 네. 오히려 거기서 거주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이전을 하려는 그런 부분으로 있는데 하물며 그걸 반대로 좀 역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전화를 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글로 가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그 대형평에서 소형평으로 좀 줄여가고 있는 추세인데 오히려 네. 꼭 방이 4개 필요해서 하시다라고 하는 거는 뭐 거주 여건상 하시겠지만 자, 이렇게 그 보이거든요. 그 고척동의 블루밍 아파트는요. 네.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매도하시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그 옆에 그 돔구장, 그 대한민국 최초의 야구 돔구장이 내년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 돔구장 같은 경우가 어떤 그 야구구장, 축구구장 이런 데들이요. 어떤 그 경기장으로서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편의시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1층, 2층 같은 경우가 할인점이 있다거나 영화관이 있다거나 네. 지금 상암동 그 월드컵 경기장 근처만 가도 월드컵 경기장만 봐도 그런 할인점이라든지 영화관이 굉장히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편의시설이 잘 돼 있어서 그 근처에 있는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상암동 같은 경우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거주하기 좋은 곳이다. 그게 곧 아파트 시세로 이어지거든요. 네. 더군다나 지금 그 옆에 또 보면은 그 영등포 옛날 구치소 자리가 있어요. 네. 그게 또 이제 이전을 해서 거기도 마찬가지 그 주상 복합 개념으로 해서요. 네. 상업지구라든지 업무 기능으로 해서 또 내년에 또 그 입주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여건이 양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네. 굳이 그 이사를 가실 필요가 있느냐 시기상으로. 그래서 네. 부동산에서 이게 투자를 잘한다, 즉 사고 팔고를 잘한다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는요. 네. 사실은 사는 것보다 파는 시점을 잘 잡는 게 사실 돈을 버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그 이주하시면 안 돼요. 조금 너무 비좁다고 하더라도요. 네. 내년 정도 계획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 네. 네, 원래 생각하셨던 거랑 전혀 반대의 답변을 들으셨어요. 네. 네, 전화 참 잘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궁금한 거 해결되셨나요? 네. 하나도 지금 시간상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안 되죠? 네,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요. 방송 후에 네. 꼭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의 전화 상담을 받아봤는데요. 확실히 시간이 참 아쉽습니다. 무료 세미나 가셔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면서 세미나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크릿 지역과 종목을 집중 분석합니다. 9월 7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이뤄집니다.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세미나 일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 많은 분들과 이 고민 상담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주신 분은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지난 8.28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발표 이후 머니투데이 방송이 부동산 전문가 15인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에 따른 기대감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집값 회복 시기도 내년을 꼽았습니다. 신세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발표된 지 닷새. 머니투데이 방송이 부동산 정책 분야와 도시계획, 감정평가와 경매, 금융, 법률, 그리고 시장 동향까지 분야별 전문가들로 MTN 부동산 자문단을 꾸려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MTN 부동산 자문단 15명 가운데 67%가 이번 대책에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올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수도권 분양시장이 좋아지거나 비슷할 것으로 본 전문가도 90%를 넘었습니다. 하반기 분양시장에서는 위례와 내곡, 마곡 등지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위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의견과 시내 중소형 아파트의 강세가 이어질 거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수도권 집값의 바닥 시기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로 보는 전문가가 40%를 기록했으며 뚜렷한 반등세가 있기보다 보합세가 지속될 것이란 의견이 대다수를 보였습니다. 본격적인 부동산 회복 시기는 내년 4분기가 될 거란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세 물량 부족으로 인한 매수세가 생겨나 내년 4분기에는 집값 오름세가 생겨날 거란 분석입니다. 이에 더해 정부가 앞서 발표한 공급 축소 정책 역시 내년 말에 효과를 발휘해 시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줄 거란 의견입니다. 한편 대책 시행 후 유망한 부동산 분야로는 경매가 5명을 넘었으며 분양아파트와 수익형 부동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신세롬입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이 한 달 새 4,39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서브는 강남, 서초, 송파 등 소위 강남 3구의 재건축 시가총액이 지난달 58조 352억 원에서 58조 4,742억 원으로 4,390억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남구는 개포동 주공 13단지와 시형 아파트가 재건축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매매가가 오르며 전달 대비 매매 변동률 1.5%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개발 지역인 강서구 마곡지구의 첫 번째 아파트 분양이 시작됩니다. SH공사는 오는 9일부터 마곡지구 1에서 7단지, 14에서 15단지 아파트 2,854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9일부터 11일까지는 노부모 부양자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별 공급을 진행하며 27일부터 일반 분양이 시작됩니다. 주택은 전용 면적 59, 84, 114제곱미터로 구성됐으며 분양가는 84제곱미터의 경우 3억 9천만 원에서 5억 5천만 원대로 책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부동산 가이드 2부 순서 돈 되는 매물 정보입니다. 오늘 매물 정보 보시다가 연락 주실 번호는요. 022077-6391번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P&I 부동산 연구소 박준영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 두 분 모시고 또 매물 정보 알차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준영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오늘은 어떤 키워드 가져오셨습니까? 네. 얼마 전 정부에서 발표한 828 부동산 정책에 따라 알찬 혜택을 볼 수 있는 투자 및 실거주 차익형 매물로 관악구, 신천, 봉천동 3룸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또랑또랑 강한 목소리로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매물일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역세권 5분 안에 매물에만 투자하겠다라는 미스터 역세권 반응도 굉장히 좋다고 하시는데요. 오늘 어떤 키워드 가져오셨습니까? 네, 일단 핵심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됐다. 바로 어디 역세권이냐? 용산 역세권과 효창공원 역세권이 올 하반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따라서 개발에 따른 높은 시세 차이뿐만 아니고 양도세 면제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소형평형 아파트 입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과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매물일지 알아보러 떠나가 봐야겠죠. 자, 먼저 박일권 대표께서 가져오신 매물 정보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2가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경의선 지나가는 효창공원암역 도보 3분 거리고요. 용산역 도보 7분입니다. 올해 하반기로 준공 예정이 돼 있고요. 5층 건물 중 3층입니다. 금액 확인하겠습니다. 매매 예정 금액은요. 1억 3천만 원, 임대 가능 금액은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7,8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7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 2가로 왔습니다. 자, 어떤 포인트로 접근해야 될지 포인트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그 용산권에서도 가장 교통의 핵심 요충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효창공원역 6호선과 경의선 그리고 용산역을 도보로 3분에서 7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의 용산권에서 가장 뛰어난 교통의 요충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원효로 2가 지역이 드디어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올 하반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경효과와 지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본 매물의 특징은 넓은 전용 면적과 대지 지분입니다. 따라서 초역세권의 공실 걱정, 임대 걱정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이야기 주셨는데 그럼 입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요. 또 원효로 2가 현재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 역세권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본 매물은 용산역 상단부 도보 한 6, 7분 거리 위쪽에 있고요. 또 우측편으로는 6호선 효창공원역과 3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내년 초에는 경의선이 개통됨으로 해서 트리플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용산권에서 또 가장 교통의 핵심 요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용산역과 효창공원 앞 역세권 같은 경우는 역세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주변 지역에 다 펜스 철거가 끝났고요. 펜스와 올 하반기서부터는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투자 타이밍상으로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뛰어난 입지뿐만 아니고 본 지역은 자체적인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의 반응은 원효로 라인 같은 경우는 1, 2, 3, 4가까지가 있는데요. 원효로 2가 같은 경우는 원효로 라인 중에서도 가장 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교통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뿐만 아니고 자체적인 개발 계획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반응은 첫 번째로는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공실 걱정, 임대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본 지역은 정말 개발될 수밖에 없고 개발이 되면 정말 빠른 또 큰 시세 차익을 얻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투자에 나서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발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해 주셨는데 그럼 어떤 개발 소식이 있는지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호텔 관련한 개발도 언뜻 본 것 같거든요. 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원효로 2가에 그 용산 국제연구단지 바로 상단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 2,300실의 매머드급 6성급 호텔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주변의 변화가 이제 앞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초특급 호텔뿐만 아니고 용산 역세권의 개발, 경의선 역세권의 개발, 그리고 또한
민족공원이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딱 3년만 기다리시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큰 용산민족공원이 개장될 예정이고요. 특히 본 지역과 가까운 지역에서 용문 사거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용문 사거리 쪽은 현재는 이종이지만 개발의 압력이 굉장히 큰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종상향을 통한 재개발을 추진한다. 그렇게 되면 높은 용적률과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간에 지가 상승이 높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장기적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서 입주하실 때도 추가 분담금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에 완공 예정입니다. 지어진다면 어떤 형태로 지어지는지 그리고 가격 메리트까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본 매물은 올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11월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본 매물은 도보 3분 거리 효창공원역과 초역세권이면서 이면도로 양방길에 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미지 사진에도 나가겠지만 풀풀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가전제품뿐만 아니고 붙박이장, TV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몸만 들어가셔도 충분한 거주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변 지역의 숙명여다 대학생들이라든지 직장인들의 임대수를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가장 큰 경쟁력은 대지 지분도 클 뿐만 아니고 전용 면적도 6평에 가깝기 때문에 공실 걱정,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포인트는 매매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본 매물의 매매가는 1억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2천에서 2,500 정도 활용하시고요. 월세는 넓은 전용 면적이 있기 때문에 50만 원에서 충분히 가능하시다. 그러면 대출금을 활용하실 때는 실투자 금액은 2,700만 원이라는 비교적 소액 투자로 용산권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개발 가치가 뛰어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다. 연수익률을 환산하시면 무려 11%란 높은 임대 수익률도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세 차익을 바라보고 투자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단계별로 저희가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세워주시나요? 네, 일단 본 매물은 초역세권이면서도 워낙 임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수익형 부동산에다 투자하셨다라고 1, 2년 정도는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본 지역은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정도에는 본격적인 개발 계획 확정과 개발 계획이 시작될 지역이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그런 큰 폭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매물 또한 4일 대책에 포함돼서 5년간 양도세 면제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 전혀 없이 모든 차익금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용산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 투자했을 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소형평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셔서 향후에 입주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반전세로 돌리시면 노후 걱정 필요 없을 만큼의 좋은 입지와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호텔 개발 소식과 함께 또 민족공원 개발에 따른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용산구 원효로 2가 매매 전략도 세워봤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그 정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 2가 매물을 확인했고요. 또 이어서 좋은 정보들 연이어 소개해 드릴 텐데요. 02-2077-639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박준영 팀장께서 매물 정보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서울대 입구역 봉천역에서 도보 5분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준공연도 바로 이번 달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5층 건물 중 2층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고요. 금액 넘겨볼게요. 매매 예정 금액은 2억 6천만 원이고요. 임대 가능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원, 실제 투자 금액 6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관악구 봉천동입니다. 팀장님께는 좀 처음 소개받는 지역인 것 같은데요. 어떤 포인트로 접근할까요? 네, 일단 추천 포인트는요. 네. 정부에서 발표한 828 부동산 정책에 의해 취득세가 영구 인하되었고 신축으로 양도세가 5년간 면제되어 전세금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할 수 있고요. 주변 분양 시세보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저렴하게 싸게 나온 매물입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2호선 서울대 입구역과 봉천역이 도보로 5분에서 10분 거리 있고 10분대의 강남 및 서초권에 진출하여 강남 생활권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 할 임대 수요로 유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개발이 예상되는 곳으로 집가 상승도 크게 기대할 수 있어 앞으로 실거주 차익형 매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소개되는 사진만 봐도 굉장히 호감이 쏙 가는 매물인 예. 것 같은데요. 그럼 주변의 도로 상황이라던가 그리고 강남권과도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예. 언뜻 주셨어요. 그럼 교통과 입지적인 부분 자세히 예. 부탁드릴게요. 예, 이쪽 지역은 앞으로 교통 환경이 아주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네. 남부 순환도, 올림픽대로, 내부 순환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연계되는 통합도시 고속도로망인 강남 도시고속도로가 2016년 개통 예정인데요. 개통 시 관악 IC와 인접하여 서울 전역과 수도권까지 막힘없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요. 최근 들어 1인 가구 증가로 원룸, 투룸이 역세권에 부족한 반면에 3룸은 부족 현상이 생겼는데요. 이 매물은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입구와 봉천역이 5분에서 10분 거리로 초역세권으로 강남까지 10분대 진입이 가능하며 잠실 지역도 20분대이면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서울 경정철 신림선 서울대역이 2013년 착공 예정인데요. 개통 시 여의도에서 대방, 신림, 서울대역까지 연결되어 지하철 1호선, 2호선, 5호선, 7호선, 9호선과 연계하여 사통팔달의 빠른 교통 인프라를 갖추어 어느 지역이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5분 거리에 현대 종합시장, 가깝게는 롯데백화점, 하이마트, 보라매병원, 메가박스, KT 전화국 등 다운타운에 편리하고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돋보이며 관악구청, 관악구민회관, 관악경찰서 등 관악군의 핵심 기관 시설들이 위치하였고 1분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어 초등학교 자녀를 둔 주부님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고요. 도심 속 쉼터를 할 수 있는 관악산이 가까이 있어 주말 가족들과 함께 산행을 즐기며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어 교통 및 생활 환경이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공공기관과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다라는 점 강조해 주셨는데 교통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된다,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어떤 이유에서죠? 네. 일단은 그 중앙 이 남부 순환도로나 네. 이 외곽의 길들이 네. 이 봉천동이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길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강남 그 도시 고속 순환도로가 그쪽을 거쳐서 오다 보니까는 도로가 아주 좋아지죠. 아, 그럼 그런 교통 관련한 개발 호재가 더 있을까요? 예. 개발 호재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고요. 네. 얼마 전 정부에서 발표한 828 부동산 정책으로 6억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2%에서 1%로 영구 인하되었고요.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과세도 폐지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신축으로 양도세도 5년간 면제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도 폐지하여 지금이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의 기회라고 할 수 있고요. 부동산 투자는 개발 호재를 갖춘 저평가 지역을 공략하라 했는데요. 이 지역은 저평가 지역이면서 이미 개발된 지역보다는 앞으로 개발될 여지가 많은 곳으로 현재는 재건축 사업이 보류 중에 있는데 곧 진행될 예정이고요. 2017년 신림 경정철이 개통 예정으로 현재 여의도까지 45분 정도 소요되었지만 경정철이 개통되면 15분 이내에 진입이 가능해져 무엇보다 교통이 편리해지고요. 또한 이에 터잡아 많은 유도인구 유입으로 지역 상권은 더욱더 활기를 띨 것이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경전철 수혜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파급 효과가 집가 상승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여기에 강남 도시고속도로까지 2016년 완공되면 강남과 경기 접근성이 아주 좋아져 관악 IC 주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행정 중심지에 가까운 지역인데 주변에 노후된 주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꾸준히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곳으로 거주도 하면서 투자 목적 달성한 실거주 차익형 매물이라 하겠습니다. 네, 실거주 차익형 매물이다. 마지막 멘트가 귀에 쏙 박히는데요. 그럼 이번 매물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볼게요. 예. 바로 이번 달 준공 예정입니다. 예. 건물 자체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 건물은 2013년 이번 달 9월 중순 준공 예정인 다세대 건물입니다. 총 5층 중에 2층이며 전용 면적이 약 17평의 3룸이고 대지 지분이 약 8평에서 9평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식 구조로 주방 분리형에 욕실이 2개고요. 필로티 구조로 넓은 주차 공간이 있어 주차가 편리합니다. 그리고 입주자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CCTV 설치와 택배 핵박스를 1층에 설치하였고요. 독특한 고급 인테리어로 와인바를 설치하였고 거실 한쪽 벽면을 보시면은 폴리싱 타일 처리로 럭셔리하고요. 새집 증후군 방지 천연 시트 벽지 등으로
친환경 마감재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층간소음 때문에 요즘 많이 불상사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에서는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강화마루를 설치하였고요.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외관은 방충 효과를 볼 수 있는 화상석으로 처리하여 매우 실용적이며 투자 및 실거주 차익형 매물로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 소개되는 사진만 봐도요. 제가 욕실을 좀 집중적으로 보는데요. 굉장히 깨끗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네. 또 와인바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럭셔리합니다. 제가 네, 가봤더니. 지금 사진만 봐도 그런 분위기가 예. 설설 한번 풍기는데요. 예. 그럼 가격 비싸지 않을까요? 예, 가격이 그 시세 대비 지금 그쪽에 2억 9천에 네. 이 비슷한 다세대 주택이 2억 9천에 3억씩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네. 그 2억 9천에 3억 되는 그 지역의 다세대 주택은 약간 올라가서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매물은 대지가 그냥 평지에 네. 평지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래서 매매가 대비 3천만 원 정도 싸게 가져온 매물이고요. 매매가가 2억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 예상가가 2억이고 실투자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좀 여유가 있어서 투자 목적으로 차익형과 월세 수익을 원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월세 1억에 월 70만 원으로 월세로 약 6%의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네, 시세 대비 입지적으로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한 3천만 원 정도 저렴하다 이야기 주셨네요. 관악구 봉천동 매물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박익원 대표께서 하나 더 매물 정보 소개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매물일지 먼저 확인하고 올게요. 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선정능력 도보 3분, 7호선 분당선 강남구청역 도보 6분입니다. 준공연도 10월로 다음 달로 예정돼 있고요. 5층 건물 중 2층입니다. 자, 1억 5,900만 원이 매매 예정 금액, 임대 가능 금액은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3,8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삼성동으로 왔습니다. 사실 이쪽 지역 입지하면은 다들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주변 지역? 네, 입지 자체는 다 아시는데 역세권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있다. 일례로 말씀드리면 본 매물은 역세권으로 말씀드리면 분당선 선정릉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선정릉역이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선정릉 역세권은 바로 2호선 테란로를 대표하죠. 선릉역 바로 윗블럭에 위치하고 있고 본 매물은 선정릉역과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또 위쪽으로 가시면 7호선 강남구청역까지도 도보 6, 7분 안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2호선, 분당선, 7호선 이 트리플 역세권을 도보 3분에서 7분 안에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년 초에는 9호선 연장선이 선정릉역에 개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블 역세권으로 탈바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강남권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노선이 다 들어오는 교통의 요충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동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학군과 생활의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부에 테란로에 근무하시는 그런 풍부한 임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라든지 아니면 임대 수익을 하기에도 가장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동 같은 경우는 강남권에서도 워낙 개발 호재가 많습니다. 그리고 늘 얘기해 주시는 그 역세권 관련해서도 뭔가 개발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떨까요? 네, 일단은 집값, 땅값이 올라가려고 하면 그 지역에 사람과 돈이 모이고 개발이 돼야 되는데요. 바로 본 지역이 그 삼박자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 지역 자체적으로는 역세권 개발의 후보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인 가격 상승을 예상해 보면 내년 초에 9호선 연장선이 개통됨으로 해서 선정릉 역세권이 더블 역세권으로 탈바꿈이 되고 거기에 따른 실상승 또한 2차적으로는 그 한전부지 복합 개발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 정도에 개발 확정이 되고
개발이 됐을 때는 2차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본 지역 자체적으로는 강남구청에서 추진하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의 후보 1순위 지역이기 때문에 강남권에서 역세권 개발이 된다 하면 바로 선정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 지역 자체적인 역세권 개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을 말씀드리면 광역철도망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님께서도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3개 노선 중에 2개 노선이 삼성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광역철도망의 후광 효과, 또한 본 지역 자체적으로는 주변 지역의 강남의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광 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주변 지역의 매머드급 한전부지 개발이라든지 교통망 개축, 자체적인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본 지역은 투자해 놓으시면 정말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보유만 하고 계시면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9호선 개통 또 선정 능력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신데요. 이 일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에 따른 시세 차익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본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워낙 많은 그런 개발 계획들이 있습니다. 일단 강남권 같은 경우는 현재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기를 원하시는 1순위 지역인데요. 본 지역은 그런 투자의 1순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 앞서 말씀드린 기간별로 말씀드리면 9호선 연장선의 개통, GTX의 착공, 그리고 또한 한전부지의 개발, 그리고 또한 자체적인 개발 계획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단기뿐만 아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지가는 우상향,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과 건물 특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떤가요? 네, 본 매물은 입주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달 말이면 입주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한참 마무리 공사가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세권에서 3분 거리에 있으면서 풀풀 옵션 구조, 또 앞서 말씀드린 풍부한 임차 수요가 기다리기 때문에 임차 수요 공실 걱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매가는 1억 5,900만 원입니다. 임대 보증금 2,000에서 2,500만 원에 월세는 70만 원 이상 가능하시고요. 대출금을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3,900만 원 소액 투자 가능하시다. 연수익률을 환산했을 때는 12%라는 높은 임대 수익률 가능하시다. 또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률 가능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은 다 가져갈 수 있다. 또한 본 매물 또한 양도세 면제가 되기 때문에 부담 갖지 않으시고 투자하셔도 모든 수익금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남구 삼성동 매물 정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화면으로 정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동과 용산구 원효로 의가 관악구 봉천동 매물정보 소개해드렸습니다. 022077에 오늘 6391번으로 연락 주시면 매물정보에 대해 또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639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 돈 되는 매물정보 시간 꾸려주신 두 분은요. P&I 투자연구소 박준영 팀장 그리고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건 대표였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